아직 2라운드 한 경기 맞대결이 남은 시점인데요. 저는 이럴 거면 신지현이 남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솔직하게 하는데, 그럼에도 신지현을 보낸 게 틀린 판단은 아니었다고 봐요. 남길 이유는 프랜차이즈라는 정리 그거 하나뿐이에요. 고서현이 지금 신지현보다 8번을 적게 뛰고 있어요. 지금 9경기를 뛴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득점은 1.6점이 차이가 나고요. 리바운드, 소수점이 아주 근소하겠지만 고서현이 더 많고요. 어시스트는 2배 이상 신지현이 많아요. 신지현이 패스 템포는 되게 좋은 선수예요. 스틸 조금 더 신지현이 우세하고요. 8분이나 신지현이 더 많이 뛰었다는 걸 감안해야 돼요. 2점 성공률 2% 차이 나는 거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자유투 성공률은 서현아. 3점슛 성공률은 고서현이 손끝이 많이 식었어요. 근데 아직도 6%밖에 차이가 안 나긴 하지만 고서현이 위에요. 그리고 둘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나이가 9살 차이 난다. 이제부터 고서현 밀 때가 됐어요. 제가 하나은행은 코트에서 플레이 정리하는 선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고서현이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좀 보이더라고요. 아직 잘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직 어린 선수니까 가능성을 봤으면 좋겠고요. 좀 엔트리 못 넣는 거 솔직히 둘 다 똑같다고 보고요. 지금 하나은행 가들 그 정도까지 못 넣을지 솔직히 몰랐지만, 아니 포스터 계속 잡는데 양윤영한테 볼팁이 5개만 됐으면 1등 달리고 있을걸요? 근소하게 진 경기가 많잖아요. 근데 양윤영이 최근 한 2~3경기 포스터 성공률이 떨어졌는데 그 전에 공만 들어가면 웬만하면 다 넣었어요. 엊그제 경기를 보고 그냥 싱글 포스트 쓰는 게 낫다? 그럴 거면 진화는 영입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맞고, 더블 포스트를 써서 그렇다. 그 둘이 그만큼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얘기. 가드들 입장에서 그렇게 개꿀 상황이 없어요. 포스트 공만 넣어주면은 어시야. 둘이 활동 반경도 넓어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돌려주면 돼. 타점도 높아. 이런 개꿀 상황이 없어요. 그걸 이용을 못한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뭐 이시다 유즈키가 좀 더 낫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럼 똑같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시다 유즈키가 가드 중에 득점은 조금 높아요. 뭐 성공률은 뭐 그냥 그렇고요. 근데 어시스트가 1.4개밖에 안 돼요. 비슷한 시간 뛴 고서현보다 적고 4오버 뛰고 있는 양인영, 김정은, 진한보다 적어요. 정예림보다도 적어요. 이시다 유즈키도 살려주면 1번을 시키면 안 되는 선수라고 보여요. 슛이 터졌을 때 잘한 거예요. 그냥 3점슛 솔직히 고서현 반밖에 못 넣었고요. 정예림이랑 똑같아. 정예림이 3점슛 되게 못 던진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 더 던져서 성공률이 정예림이 조금 깎인 거지 성공 개수는 똑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8개로 똑같고요. 결국은 게임 터트리는 주범인 건 다 똑같은데 왜 그 중에서 누가 더 낫니 많이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고서현은 보면 게임을 터트리진 않더라. 김시호를 한번 터트렸는데 제가 구독자분하고 댓글 얘기하면서 좀 기대를 적긴 했는데 그간 잘했던 선수니까 한번 유예를 줘보자 했는데 엊그제 경기 되게 잘했잖아요. 이러면 한번 맡겨볼만 하죠. 그러면 이번 주전을 정예림으로 고정하고 고서현, 김시호를 좀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시다 유즈키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 2번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시다 유즈키를 살려주는 길이에요. 저 이시다 유즈키가 들어온 게 전혀 플러스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자리에 원래 있던 선수가 김혜나라서요. 뭐 찌라시로는 다른 얘기도 있지만 뭐 그 얘기는 제가 사실 확인이 안 돼서 안 할게요. 공식 입장으로 보면 아시아컵도 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입지가 줄 걸 생각해서 나가는 선수예요. 뭐 아시아컵도 제가 의미 없다고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뭐 선수들 잘하고 있는 이런 얘기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시아컵도가 전 구단에 다 없다고 생각해봐요. 순위가 얼마나 차이 날 것 같은지. 저 우리은행이 좀 더 밑에 있을 거라는 거 말고 차이 없다고 보거든요. 왜 거기는 2명 다 쓸만하니까. 최근 2년 동안 하나은행에 있었던 김혜나랑 이시다 유즈키랑 비교해보면 이시다 유즈키가 나은 구석이 딱히 없어요. 3점 야투에 조금 더 낫네요. 근데 이거는 더 해봐야지 하는 거고 솔직히 말해서 시즌 끝나봐야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고서현을 밀어줘야 되는데 고서현을 확실하게 못 밀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라운드에서 그렇게 많은 3점 야투를 성공시키고 성공률도 좋았던 고서현 선수가 지금 2라운드에서는 아직 한 경기가 안 했어요.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바뀌겠지만 고작 5개 성공이에요. 1라운드에서 10개 성공했던 거에 반절이죠. 그리고 성공률도 20% 밑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이건 뭐냐, 슈터는 계속 던져야 되는데 기회를 안 주니까 손끝이 식은 거예요. 지금 믿을만한 3점 야투를 보인 선수는 고서현밖에 없는데 2개 던졌는데 하나 넣어서 50% 이게 잘한 게 아니잖아요. 고서현처럼 시도 개수도 따라주면서 많이 넣는 선수가 잘한 거잖아요. 지금 기용을 안 하면 손끝은 계속 더 식을 거고 이시다 유즈키가 내년에도 있어요? 내년에 없어요. 농구는 겨울에 하니까 연도가 걸쳐가지고 내년 초까지 있긴 하죠. 근데 좀 농구에서 작년, 내년이라고 하면 솔직히 다음 시즌, 지난 시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음 시즌에 보면 이시다 유즈키 없거나 다른 팀에 있을 확률이 더 높아요.
재계약? 저 같으면 재계약 안 해요. 일본에 가드 넘치는데 뭐 제대로 된 일본 뽑을 생각을 해야지. 이시다 유지께 적응시켜줄 필요가 없어요. 남존 일 시키는 거예요. 타니무라 리카, 이이지마 바키, 나가타 모에는 그리고 우리은행에 있는 2명. 이 정도는 직전력이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성장형 외국인 선수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남존 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럼 고서현이랑 별 차이가 없으면 지금 고서현을 내야 돼요. 근데 안 그러고 있는 게 부진의 이유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여요. 정예림을 2번 주전이나 혹은 백업 1번으로 넣을 수 있고 김시온도 그게 가능하죠. 김시온은 수비할 때는 3번 수비를 많이 하게 되지만 또 김시온 선수가 수비가 지난 시즌만 못한 것도 좀 부진의 영향 중에 하나였는데 김시온 선수 엊그제처럼만 해주면 솔직히 그 정도 계속 하기는 어렵고 그 반만 해줘도 확실히 나아질 거예요. 김시온에 대한 기대를 좀 접었다가 살짝 폈어요. 지금 연차 때문에 경험 때문에 신지원이 필요하다? 이것도 아닌 거죠. 김시온이 신지원이랑 동기니까 김시온을 뒤에 받쳐주는 역할로 두고 지금 정예림 고서현을 밀어야지 그나마 희망이라도 있다고 봐요. BNK전 결국엔 지긴 했지만 이것도 솔직히 진 이유가 뭐라고 보냐면 4쿼터에 이소희, 박혜진, 김소니아예요. 그리고 이이지마 사키 되게 잘 터지고 있었고 근데 3번 수비수를 김시온, 박진영 이미 포파울이 된 선수를 내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맞죠. 득점은 그만큼 못한 것도 페인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구성을 바꿔서 해봐야 됐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 고서현 잠깐 들어갔던 거밖에 없어요. 고서현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또 김시현으로 바꿔요. 아니 터진 건 3번인데 가드 넣고 박소희가 수비는 괜찮으니까 박소희를 넣던가. 거듭 말하지만 포인트 가드 박소희하고 포워드 박소희는 다른 선수예요. 근데 그런 변화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이 선수의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은행이 지난 시즌부터 잘 될 때는 이 선수의 대활약이 있었거든요. 신한은행전에서 12분 뛰고 12점을 넣기도 했던 엄서희예요. 엄서희 선수가 가비지 뛴 걸 빼고 의미있게 뛰는 경기는 5경기예요. 뭐 개막전은 코트바진이 마이너스 5예요. 근데 뭐 이거는 8점 차로 진 경기죠. 그리고 11월 8일 우리은행전 이때도 코트바진이 마이너스 4긴 한데 뛴 시간이 되게 적어요. 삼성전 11월 22일에 했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졌죠. 7점이나 졌죠. 근데 엄서희 선수의 코트바지는 플러스 4점. 1라운드에 했던 BNK전 이건 완전히 터진 경기니까 엄서희 선수 코트바진도 마이너스 12점이 나와요. 그럼 엊그제 경기를 보자고. 2라운드 BNK전 플러스 6점입니다. 3쿼터에 잠깐 나와서 마이너스 1점이었고 2쿼터에 하나은행이 1쿼터 지고 2쿼터에 역전을 하면서 승기를 잡은 거였잖아요. 그 2쿼터에 엄서희 선수가 뛸 때 플러스 7점의 코트바진을 기록해요. 그러면 4쿼터에 엄서희를 한번 더 써보는 건 어땠을까? 하나은행에 엄서희 같은 유형의 선수가 없거든요. 이런 에너자이저 선수가 필요해요. 엄서희 선수가 지금 자리를 잃으면서 엄서희가 4번인데 올코트 프레스가 되거든요. 4번인데 주력도 괜찮고 파워도 좋아요. 그래서 운동 능력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큰데 이게 빠져있으니까 하나은행에 그 에너지가 빠져있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뭐냐? 선수 운영을 잘못했다. 엄서희가 맨날 득점, 어떨 때는 해결사도 해주지만 맨날 득점을 잘해주고 이런 유형이 아니에요. 공간 만들어주고 뛰어다니면서 휘저어주고 이거 해주는 선수거든요. 근데 하나은행에 그거 해주는 선수가 있나? 달리 있나? 보세요. 없어요. 다 공 잡고 시작하는 선수들이에요. 전부 다. 정예림이나 스팟업 슈터라서 좀 다르고. 봐봐요. 다 그렇죠. 그러면 공이 멈춰요. 그럼 정적인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엄서희가 필요한데 엄서희를 안 쓴다. 골밑에 양인영 진한 박아두는 거? 그건 당연하다고 봐요. 왜냐? 이것도 잘못하고 있는 건데 2억 3억짜리 백업 선수 쓸 거면 영입 왜 했냐고요. 그럴 거면 신지 남겨놓는 게 낫지. 3억짜리 데려가지고 2억짜리를 백업 선수로 돌리고 있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왜 김정은을 4, 5번이라고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김정은 선수는 우리은행에서 센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골밑에 넣은 선수였고 하나은행 돌아와서는 주전 센터는 양인영이고 주전 포워드가 김정은이었어요. 근데 양인영이 빠졌을 때 달리 높이가 되는 선수가 별로 없으니까 백업으로 김하나 선수도 썼는데 김하나 선수도 나중에 부상이었고요. 엄서희 선수도 나중에 부상이었고요. 이래서 김정은 선수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갔던 거지. 김정은은 주전 포워드였어요. 근데 왜 센터라고 생각하고 있지 나? 김정은은 커리어의 대부분을 스몰 포워드로 보낸 선수예요. 뭐 나이 들어서 노사해야 돼서 외곽 포지션 안 된다?
동갑인 이경은 염류나 잘하고만 있네요. 그 김정은이 뭐 기록이 떨어져가지고 예전만 못하다 그것도 아니에요. 자, 진짜로 그런지 보자고요. 지금 9경기를 뛴 기준이긴 합니다만 김정은 선수가 득점은 6.3점으로 이게 언제 이후 제일 낮은 거냐? 하나은행에서 수술 미루고 뛰느라고 상태가 영 아니었던 때 있어요. 그때 이후로 제일 낮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만큼 성공률도 이렇게 낮았던 적이 없어요. 그럼 김정은이 기량이 떨어졌냐? 체력이 옛날만큼 안 되냐? 지금 리바운드가 6.8개죠. 이거는 이보다 더 높은 기록이 언제 했었냐면 2009, 2010 6.9개 신세계 있을 때 그때 한 시즌 빼놓고 커리어 하이예요. 어시스트 3.0 이거는 하나은행 떠나기 전에 13-14 시즌 이때 3.9까지 올랐었고 이때 이후로 커리어 하이예요. 스틸 1.3개 이것도 이보다 더 했을 때를 거슬러 올라가면 언제 없네요. 블록 1.3개 이거보다 더 잘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없어요. 그럼 뭐냐? 김정은은 노쇠화로 기량이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슛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득점만 좀 낮은 상황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아까 고서현 얘기를 했죠. 고서현은 슈터를 계속 던져야 되는데 못 던지고 있기 때문에 손끝이 씻고 있다. 김정은이 딱 그 짝 아닌가. 물론 출전 시간은 지난 시즌이랑 비교해서 2분 차이로 적게 뛰고 있는 출전 시간은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양인영, 진한이 다 있던 경기를 보면 평균 출전 시간 25분이 나옵니다. BNK전에서는 진한이 없기 때문에 많이 뛴 거였죠. 1라운드 때 2경기 뛴 거는 양인영이 없었잖아요. 1라운드 복귀전에서 스타팅 출전했을 때 되게 잘합니다. 양인영 없던 2경기에서는 평균 득점이 11점이 나와요. 그럼 뭐냐? 김정은이 왜 벤치에서 출발하면 더 못하냐? 김정은은 이런 경험이 없는 선수입니다. 비슷한 예로 WKBL은 선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잘 안 나와요. 근데 남자 농구에서 보면 우지원이 모비스에 가서 갑자기 식스맨이 되면서 되게 방황하면서 딴 데 이적시켜달라는 경우가 나왔고요. 지금 삼성에 있는 이정현 선수가 안양에 있을 때 자기가 주전일 때는 30득점하고 이렇게 되게 잘했어요. 근데 갑자기 군대에 있던 선수들 복귀하고 하면서 식스맨이 되기 시작하더니 슛 성공률이 확 떨어져서 그 양인종이랑 같이 쌍무릎 소리 듣는 지경이 와요. 늘 주전만 뛰던 선수가 갑자기 bench 스타트를 하기 시작하면 망가지기 시작해요. 이번 시즌 잘 보면 김정은이 나와도 정리가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저도 솔직히 김정은이 있는 하나은행이랑 없는 하나은행을 다른 팀이니까 복귀하면 잘 되겠지 했는데 김정은이 애매해요 지금. 부진 책임은 양인영이다. 양인영 너라도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 내용의 영상을 찍었던 거예요. 득점 1위 달성하면 이게 깨질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2년, 3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선수들이 이미 득점 차이가 1000점, 2000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3년 쉬고 김정은 선수보다 더 뛰어야지 가능해요. 근데 그런 선수가 이적생 하나 왔다고 갑자기 벤치 출장을 하네? 내가 다른 포지션 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겠느냐, 멘탈 데미지가 없겠느냐. 되게 잘하는 선수를 식스맨으로 넣어놓고 활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지원 선수가 식스맨이었던 이유도 감독님이 말씀하시길 딱 중요한 상황 때 해결사 역할을 해줘라. 그렇게 쓰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지난 양인영 쉴 때 들어가는 역할이잖아요. 그냥 김정은이라는 대선수의 프라이드를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 어떤 선수인가. 데뷔하고 3년은 지나야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다. 1, 2년 차이 안 된다. 자, 고서현 얘기 잠깐 돌아가 보면 고서현 지금 데뷔 3년 차예요. 허예은은 이 나이에 주전 포인트 가드 받고 국가대표 승선했어요. 허예은 그때 어리다고 못했나요? 고서현도 지금부터 맡겨야 돼요. 앞으로 더 망하지 않으려면. 지금 고서현님한테 맡기면 더 잘 된다는 말은 안 할게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데뷔 시즌에 11.8점을 넣어버려서 제가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린 선수예요. 그리고 15점, 17점, 18점, 18점, 20점 쭉 올라왔던 선수예요. 이런 선수가 없어요. 김정은 빼면 박지수 한 명이에요. 되게 잘 나가는 팀 가가지고는 못했냐? 가자마자 MVP 받았어요. 그럼 그 프라이드가 얼마나 높겠는지 생각해봐야 돼요. 이렇게 프라이드가 높은 선수는 주역이 아니게 되면 헤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하나은행 떠나기 직전에 이건 부상이라서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부상이 다 나았는데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하던 대로 3번 보면 되는데 김정은이 진짜 노세하라고 칠게요. 노세하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팀에 김정은보다 나은 포워드가 있냐는 거예요. 이시다 유즈키 8득점이지만 가드니까 뺄게요. 정리해는 가드지만 3번 가능하죠. 6점 못 넣었어요. 고서현 7점인데 가드 김시온 1번 3번 가능한데 5점.
빼면은 득점에서 더 나은 선수가 없고요. 리바운드는 양인영, 진한 빼면 최다. 블록슛, 스틸 팀 내 최다. 어시스트 팀 내 최다. 이런데 빼놓고 시작하니까 뒤지고 시작하고 김정은도 헤매니까 나와서도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엊그제 경기는 김정은이 스타팅이었잖아요. 이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진한 스타팅으로 가고 진한 선수가 돌아오면 양인영, 진한의 백업은 김하나하고 엄서희가 있잖아요. 엄서희가 지난 시즌에 그렇게 잘해줬는데 왜 썩히며. 그러니까 지금 운영을 보면 지난 시즌에 되게 잘했던 선수들 못 믿고 썩히고 있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누구냐? 엄서희, 박소희. 박소희는 포인트 가드 맡기려다 실패한 거 같아서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넣어놓을 게 아니라 원래 하던 대로 포워드로 살려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김시현도 지난 시즌에 그렇게 잘했던 선수가 2경기 빠졌고요. 노를 잃어가기 시작하면 선수는 망가지기 시작해요. 김시현이 양인영, 진한, 김정은 빼면 리바운드도 최다예요. 김시현 원래 수비 보고 쓰던 선수 아닌가요? 수비 정리 하나도 안 되잖아요. 지금 뭔 짓을 해놨냐면 박소희를 포인트 가드 이용해서 포인트 가드 터뜨려. 그래가지고 3번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3번 터뜨려. 기용 하나로 2자리를 터뜨려 버렸어요. 아무리 봐도 고서현, 정예림, 김정은, 진한, 양인영 이렇게 5명이 베스트로 가는 게 맞고 이시다 유즈키는 돌아오게 되면 2번 백업으로 들어갔다가 잘하면 2번 주전으로 바꿔요. 그냥 1번 시켰을 때 게임 터뜨리는 건 이시다 유즈키도 똑같아요. 진짜 차라리 김시훈이 나요. 김시훈이 한 경기 터뜨리긴 했지만 차라리 김시훈이 나요. 김시훈 아직 그렇게 많이 안 터뜨렸으니까 좀 유예를 줘보자고요. 고서현도 그렇고 정예림, 고서현 싱글 포인트 가드 안 돼요. 김시훈까지 3명 중에 2명씩 동시 출전해야 돼요. 정말 다행인 건 이시다 유즈키가 정예림이랑 스타일이 달라요. 바꿔 써도 돼요. 그리고 3번은 김정은 주전으로 가고 백업으로 박소희 경우에 따라서 김시훈을 넣으면 돼요. 지금 빨리 김정은하고 고서현의 손끝에 불을 다시 붙여줘야 돼요. 이거 오래 걸릴 거예요. 이번 시즌 중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빨리 시작해서 적어도 브레이크 때는 불을 붙여놔야 돼요. 그거 못하면 희망 없어요. 오늘 신한한테 잘하면 지겠다 싶기도 한데 언제나 객관적인 전략에서 질 이유가 있어서 준다. 양인영이 포스트 안 들어오면 엊그제 경기처럼 나와가지고 계속 스크린 걸어주는 거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3점슛이 8개가 터져요. 거의 뭐 김시원이 거의 미쳤었는데 박혜진이 더 미쳐서 진 경기죠 뭐. 참 양인영이 대단한 게 이번 시즌에 최근 2경기 제일 못했는데 제일 못한 경기가 야투 성공률 44%. 그리고 삼성전은 이거 조기에 파울 트러블 걸려가지고 못한 거죠. 근데 이 2경기에서 리바운드가 11개, 10개. 그리고 양인영 선수는 제가 아직 결정된 거 아닌데 미리 축하드릴게요. 삼성전에서 뭐 배인 선수한테 파울하고 그냥 씹은 거? 그건 뭐 사과해야지 당연히. 다음에 만나면 그냥 뭐 보자마자 사과하면 되는 거고 이미 했으면 됐고 뭐 그건 잘못했어. 괜히 그럴 필요가 없었어. 그건 잘못했어. 딱 그때 느껴 양인영이 좀 독해졌다. 엊그제도 경기장 가서 딱 그 연습하고 있는 거 보고 그랬어요. 오늘 양인영 얼굴 많이 찍어놔라. 양인영 눈매가 바뀌었다. 삼성전부터 이제 그런 걸 하더라고요. 수비 들어오는 상황인데 김정은 선수가 원래 포워드니까 전방으로 나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양인영 선수가 언니 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배은 선수를 가리킵니다. 자기 포파울이니까 언니가 막으라고. 김정은 선수 군말 없이 갑니다. 양인영이 이런 걸 잘 못했어. 근데 BNK전에서도 중간에 선수들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 잘하더라고. 잘하고 플레이 끊어질 때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좀 이제 좀 짜증을 내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양인영이 빡돌 때도 됐어. 진작에 빡돌았어야지. 이거 포스트업을 그렇게 잡아도 공을 못 넣어주면 양인영 선수가 그러면 스크린을 거는 쪽으로 바꿔야 되는. 양인영이 원래 이게 특기인 선수는 아니에요. 스크린을 그렇게 잘 걸지는 않아요. 자기가 이렇게 나와서 해주고 그 포스트업 잡는 건 진화시키는 거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양인영이 원래 포스트업만 그렇게 두구장창 잡는 선수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이것도 감독의 고집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솔직하게 해요. 저는 안 되면 바꿨어야 되는데 안 바꿨잖아요. 여태 언제 바꾸냐? 누구 한 명이 부상으로 못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을 때 그때 바꾸잖아요. 제가 말했죠. 김도환 감독 농구가 잘 될 때가 있다. 언제? 누가 부상으로 빠져가지고 구상했던 농구를 못할 때. 양인영이 좀 그 순딩이가 눈매 약간 매서워졌어요 지금. 너무 그렇게 그래도 BNK전에는 아예 전투적으로 그렇게 하다가도 탁 파울 나면 바로 하고 가가지고 사과하고 하더라고요. 잘했어요. 김정은 선수한테 내가 포파울이라서 못 막어? 언니 잘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마지막에 경기 마무리는 좀 아쉽고 뭐 양인영 선수가 한 2개만 넣어줬으면 이겼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거야 뭐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 뭐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할 건 해야죠. 그래도. 그리고 그 경기에서 18득점 11리바 3어시 한 선수한테 누가 뭐라 그래요. 야투 조금 낮은 거? 지난 시즌 야투율이 47.5%인데 지금 51% 넘어요.
부회 전에는 40%딱 겨우 걸쳤고, 지금 야투율이 커리어 하이에요. 3점 야투율 60%에. 예, 이거 3개 넣었으니까. 자유투 성공률도 85%로 커리어 하이에요. 아직 12개 넣었으니까 뭐 얘기하기 이르긴 한데, 좀 블록이 좀 딸린다. 근데 그거 못 느꼈어요? 들어가려다가 밑에 양인영이다. 그럼 빠져요.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수비가 된다고, 밑에 서 있기만 해도. 근데 자꾸 밖으로 나가니까 상대팀들 얼마나 신났겠어요. 아, 밑에 양인영 없다. 백도어 가자. 얼마나 신났겠어요. 김정은 선수가 6년을 다른 팀에 있다가 왔는데도 누가 뭐래도 아직까지 김정은의 팀이고, 김정은이 없는 6년 동안도 그랬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제가 이 말 했을 때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은행이 연구 결번을 해준다 그러면 자격되는 선수는 김정은 한 명이다. 그 6년 동안 신지현의 팀이라고 해도 됐죠. 프랜차이즈 스타일이니까. 근데 신지현도 그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지현도 리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양인영도 분명히 리더 스타일 아니었어요. 주장할 때 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좀. 근데 최근 두 경기를 보고 느낀 거는 양인영이 지금 기로에 있다. 진정한 리더가 될 거냐 말 거냐. 앞으로 양인영의 하나은행이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기로에 있다. 그래서 미리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후반부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성적을 따라잡을 수도 있고 결국에는 못할 수도 있겠는데 엊그제처럼만 하세요. 그럼 저도 괜찮아요. 그럼 희망이라도 있잖아요. 3쿼터 처음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뭐 4쿼터에 떡 빠진 거 이거는 뭐 에너지 레벨을 너무 높게 유지하다가 퍼진 것 같은데 이런 식의 경기를 몇 번 더 해봐야지 방법이 없어요. 신한이랑 신한은 거의 뭐 가드가 올스타급이라 가지고 힘들겠다 싶은데 그럼 더더욱 밑선을 살리는 농구로 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보자고요. 농구 오래만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좀 감독만 문제가 아니라 가드들도 다 반성해야 되는 거긴 한데 반성한다고 바로 뭐 효과 나고 그러진 않아요. 절치부심했을 때 바로 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김정은 선수도 헤매고 있고 제가 봤을 때 그 팀에 양인영 한 명이었어요. 지난 선수 돌아오면 둘 다 센터라고 생각하지 말고 김도환 감독이 양인영 선수 삼성에 했을 때 같이 있었잖아요. 그때 양인영 포워드였잖아요. 신한을 했을 때 포워드였잖아요. 물론 학교 다닐 때 센터였는데 프로 와서 용병 짓고 하다 보니까 포워드 된 거긴 해요. 근데 원래 미들라인에서 노는 포워드였지 언제부터 양인영이 포스터만 잡는 그런 선수였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그걸 더 살려야지. 진화는 미들이 없어? 근데 왜 둘 다 안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화는 BK 했을 때도 미들 득점이 비율이 훨씬 높은 선수예요. 그럼 진화를 미들을 잡는 포워드로 활용해 볼 방안도 있는데 그거 둘 다 안 하니까. 이건 활용의 문제라고 봐요, 저는. 양인영 선수 대줄 거라고 믿고 미리 축하드렸습니다.